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영국에서는 200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영국 그리고 세계 각국의 금연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평론가님, 영국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2009년생 출생한 이후, 200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 담배를 아예 평생 못 산다는데, 이거 15살부터는 이제 이게 적용이 되네요, 영국에서는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이니까요. 이 외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이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383표, 반대 6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원에서 발의한 법안은 1차, 2차, 3차 독회하고 상원에서 발의한 법안은 상원에서 하원으로 넘겨요.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제 3차 독회에 걸쳐서 영국 상원 최종 표결이 6월 중순쯤 이뤄지고 올 하반기 예정된 총선 이전에 이게 법으로 제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담배 구매 연령을 상향 조정해서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지금 15살부터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한다.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흡연을 범죄로 보는 겁니다. 아예 비흡연 세대를 만든다라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2040년쯤에는 젊은 사람들의 흡연이 거의 사라지도록 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연령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해당 상점에 100파운드, 그러니까 약 17만 원의 벌금을 현장에서 부과한다. 그러니까 리시 스낵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금연 규제를 통해 비흡연 세대를 만들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예. 자, 영국이 이렇게 금연법을 시행하겠노라고 하는 것, 영국에 흡연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영국은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흡연율이 한 20% 안팎인데 예. 영국 같은 경우는 흡연자가 성인 인구의 한 1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한 640만 명 정도. 그렇더라도 좀 자유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영국에서 매년 8만여 명의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다라고 아하. 얘기하고 있고요. 네. 리시 스낵 총리도 암 사망자 4명 중 1명은 흡연 때문이다. 영국의 보건장관도 토론에서 중독에는 자유가 없다.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같은 이제 집권 여당인 보수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는 거죠. 이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반대 목소리. 최근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이 법안에 대해서 금연법에 대해서 시가 애호가로 알려진 윈스턴 처칠의 당이 시가를 금지하다니 이건 미친 일이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요. 리즈 트러스 전 총리도 영국은 보모 국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모 국가라는 것은 정부가 개인의 선택을 간섭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그런 보모 국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담배 제조업체들은 영국 정부 추진하는 이 금연법이 시행되면은 아마 담배 암 시장 거래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은 아닙니다. 예. 자, 그런데 평론가님, 영국의 이 같은 초강경한 법안도 사실은 뉴질랜드의 흡연 규제를 모델로 삼은 것이라고요? 의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뉴질랜드에서는 아던 총리 내각 때인 2022년 12월 달에 마찬가지로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이들이 평생 담배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만약에 1억의 담배를 판매하면은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15만 뉴질랜드 달러, 우리 돈으로 그 담배 파는 담배 가게에 1억 2,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해요. 와, 굉장하군요. 예. 예. 그리고 현재 담배 판매하는 매장 수를 현재 수준의 10% 600개로 줄이고 니코틴 허용치도 줄이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담배를 접해본 적 없는 새로운 세대를 탄생시키겠다. 뉴질랜드에서 먼저 이게 금연 대책을 내놨고 이걸 영국이 네.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OECD 38개 나라 중 성인 흡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됐다라고 해요. 이게 7월 달에 강력하게 본격적으로 올해 7월 달에요. 시행되는 내용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 돈으로 줄어드는 돈으로 1조 255억 원의 보건 비용을 줄인다. 완전 금연을 지향한 법안인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 세계 최초의 금연세대법, 이른바 금연세대법이 지난해 12월 27일 발을 떼기 전에 멈춰섰다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2022년 12월 달에 통과는 됐는데 실행을 이제 올해 이렇게 딱 하려고 했는데 예. 그래서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의 스모크 프리 담배 없는 사회가 될 수 있었는데 딱 멈춰버렸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 12월 17일 날 그 총선에서 집권한 뉴질랜드 보수 연정이 이 법을 폐기했어요. 그러니까 중도 우파 국민당이 집권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38% 득표율로 일당이 되니까 다른 당이랑 같이 연정을 해야 됩니다. 연합 정권을 꾸려야 되는데 그 연정 파트너인 뉴질랜드 퍼스트 당이나 자유방임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행동당이나 이런 데서 이 전 정권에서 진행한 금연 정책, 이 금연법은 안 된다라고 철회를 요구한 거예요. 예. 철회하지 않으면 연정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명분은 세수 부족이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국민당이 이제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추진하고 이 부동산 시장 개방을 통해서 세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 개방은 안 된다라고 이제 파트너 당에서 이제 반대하니까 다른 세원 찾다 보니까 이게 금연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금연법 철폐하지 않으면 연정이 구성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금연법을 폐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전 정부가 지금 금연 정책을 계속 이렇게 추진하니까 이 금연 제조업체 그러니까 그 담배 제조업체들이 담배 밀매 암시장을 만들 것을 엄청나게 로비를 한 거죠. 결국은 뉴질랜드도 성공 못하고 폐지가 됐습니다. 네. 자, 뭐 흡연을 규제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전자담배가 급부상하고 있다고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예, 뉴질랜드가 예. 전자담배를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연초 흡연율은 9.2%로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전자담배 사용자는 27%로 더 증가했다라는 거죠. 대체제를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대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전자담배를 찾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예. 예. 그리고 뉴질랜드 보건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뉴질랜드 보건부 얘기입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과 동시에 금연을 원하는 사람들이 전자담배를 금연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이 보건부가 전자담배를 담배로 취급하지 않고 금연도구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연도구로 인정하니까 이거를 청소년들까지 손을 뻗친 거죠. 네. 부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아하,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걸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될지 참 남의 나라의 일이긴 합니다만 좀 답답해 보입니다.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뭐 흡연을 하시는지요? 예, 저는 매일 끊습니다. 예. 아, 매일. 매일 예. 끊습니다. 아, 예. 매일 끊습니다. 계속 예. 예. 흡연자이시군요. 자, 이 전자담배를 금연도구로 인정을 하다 보니까 금연 정책 이제 구멍이 생긴 셈인데 한번 다른 나라 상황 한번 볼까요? 흡연의 강력 규제 선도자라 할 수 있는 호주 어떻습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오랫동안 흡연율을 줄이려는 시도에 선봉에 섰고 지난 2012년에 세계 최초로 민무늬 담배값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여기 민무늬 담배값이 뭐냐면은 광고 효과를 막기 위해서 담배회사 로고, 색깔, 브랜드 이미지 하나도 넣지 않는 거예요. 예. 제품 이름만 넣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호주에도 X상형 전자담배가 유입되면서 10대들이 전자담배 흡연이 그렇게 널리 퍼지고 있대요. 초등학생들까지 퍼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호주의 흡연율은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최근 전자담배 확산 영향으로 25세 미만의 흡연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호주도 전자담배를 똑같이 금연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세계 각 나라에서 초강경한 금연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이제 금연정책을 각국에서 시행하는 목적은 보건의료 측면에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손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의료보험 재정 악화를 불러오고 결국은 국민들의 의료보험 부담이 증가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 1조 달러, 한 1,350조 원이 넘는 반면 담배 관련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것이 2013년에서 14년 기준으로 2,690억 달러, 약 363조 1,5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흡연으로는 1조 달러씩 나가는데 들어오는 세금은 2,690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강력한 흡연 규제가 필요하다. 각국에서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만큼 부작용이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암 시장은 당연한 것이고요. 첫 번째 암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성인의 권리 보장의 문제. 그러니까 해외 등 불법 경로를 통해서 담배를 구입하는 암 시장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출생연도 하나만으로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억울하다. 이 이야기도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각국에서 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흡연에 대한 규제가 또 전 지구적인 관심사이다 보니까요. 또 이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가 이른바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이라는 것을 주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WHO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2003년 5월에 공식적으로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이라는 걸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흡연료 감소에 대응하도록 여러 법적, 제도적 조치 방안, 구체적 실행 전략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세계 흡연 실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뭐 모니터링하고, 뭐 담배 연기로부터 보호하고, 금연 지원 서비스 제공하고, 광고 판촉 후원 금지하고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행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각국에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담배의 대부분은 저소득 국가에서 재배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토양이 황폐화되고 경작농민의 니코틴 중독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리고 또 식량을 재배할 땅에 담배를 재배함으로써 그런 땅이 전체 부족해지는 실정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국에서 흡연 정책, 흡연 금지, 금연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이슈를 또 가지고 오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